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퍼펙트한 한 주였습니다. 5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테슬라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 믿고 끝까지 투자해온 우리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한 주였습니다. 5일 내내 신고가 찍는 테슬라 모습 보면서 무료했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솟는 날이었고요. 테슬라 상승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에 800이 아니라 목표가를 1,000달러 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제거 채널 시청자분들은 이제 테슬라 1,000달러 당연한 거 아닌가, 시간 문제다 하는 게 맞고요. 어제 장 초반 신고가 찍고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바이든 부양책 동의하니 안 하니 하면서 주가가 86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또 주가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만든 루머였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신고가 찍고 880달러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월가는 몇백 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개미들 겁먹게 하고 저가 매수하는 데는 정말 고단수인 듯 합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개미들을 털어먹냐 싶었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 860달러의 싼 가격에 또 개미들 주식 엄청 빨아먹었죠. 지난주는 2021년 새해 첫 미국 증시가 열렸던 주식시장이었고요. 지난주 분석했듯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20년에 S&P 편입 이후 기관 투자자 비중 증가와 테슬라 5분기 흑자로 인해서 40% 상승했다며 이번 주는 온전히 테슬라 스스로의 힘으로 주가가 25% 상승한 것입니다. 줄곧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심하는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바로 이거다, 지금 들어가도 절대 비싼 거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가가 일주일 내내 신고가를 찍었던 거고요. 이전부터 투자하신 투자자님들은 테슬라의 불안정 요인 해소로 인한 보상을 이번 주에 다 받아가신 거죠. 월간 뉴스에서 보듯이 이제는 테슬라 주주들은 1,000달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는 시간 문제고요. 올림픽하고 똑같습니다. 100m 달리기 하면서 1등하고 2등 차이 보면 0. 얼마 밖에 차이 나지 않더라도 1등 새로운 신기록만 세상은 기억합니다. 2등도 잘한 거네 하지만 세상은 정말 냉정하죠. 그 신기록을 테슬라가 세웠고요. 진 크래머 미국 CNBC 테슬라의 보수적이었다가 12월에 급 방향 전환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어제 880달러로 테슬라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시총이 1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면 주가가 1050달러까지 10일에서 20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새해 테슬라 주가 주요 상승 동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부양책 사인 이후 새해 첫 중국 모델 Y 하루 만에 10만 대 판매, 1월 2일 4분기 실적 발표로 18만 대 판매 완료로 주가에 탄력이 붙었고요.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두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대통령 상하원까지 모두 민주당으로 교체되었고요. 테슬라의 매우 긍정적인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법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의 12월 자동차 판매량에서 테슬라 모델 3가 1위를 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합쳐서 테슬라가 1위를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까지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을 인준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고되었고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내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해봤고요. 다음 주 호재로는 무엇보다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유동성 이슈입니다. 14일, 15일 테슬라 자율주행 FSD와 사이버트럭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뉴스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호재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일 듯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전에 현금 부족으로 애플에 매각하려고 했던 테슬라를 글로벌 1등 전기차 회사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주말에 미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KBS 스페셜 같은 특집을 만들어서 보도될 듯 보이고요. 1월 내내 급등한 주식과 글로벌 1등 부자 순위에 대한 뉴스가 쏟아질 듯 합니다. 이만한 뉴스거리도 없고요. 뒤에도 준비했지만 제가 테슬라를 가장 좋게 본 점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자세입니다. 피 같은 투자자들 돈 받아다가 광고비에만 엄청 투입하고 주가 올린 다음에 자산 매각하는 금융인 출신 CEO 넘쳐나죠. 일론은 테슬라 창업 이후로 한
한 번도 광고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SNS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테슬라의 존재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의 테슬라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장에 투자했을 겁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할리우드 에이전시인 짐 브리던스턴이 2019년 5월에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톰 크루즈가 영화를 촬영할 것이라고 뉴스가 떴는데요. 실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나사의 우주 정거장에서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와 함께 영화를 촬영할 것이고요. 테슬라 CEO 일론의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제작한 크루드래곤 탑승해서 우주로 보낼 것입니다. 또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의해서 우주 궤도로 보내지는 거고요. 팔컨 9 로켓 돌아올 때 부스트 연료통 회수되는 거 보셨죠? 이 부스터 회수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은 연필을 공중에 띄어서 100층짜리 롯데타워 넘어서 다시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죠. 스페이스X의 수석 디자이너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말 천재죠. 사업도 잘하고 우주공학, 물리학까지요. 이론도 어렵지만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우주공학, 물리학은 더욱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곧 테슬라의 기술력이고요. 제가 이런 우주 여행을 좋아해서 이 같은 신문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한 이유는 이 또한 테슬라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창업 이래로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신생 기업들 분석할 때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기술력 좋고 CEO 능력 우수하고 잠재력 풍부하면 요즘같이 유튜브, 트위터, SNS 발달된 시대에서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투자합니다. 야후 파이낸셜 금융 뉴스 보시면 다수의 기업들이 언론사 로비나 금융사 애널리스트하고 협력해가지고 기업 우호 광고나 투자 추천글 정말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뉴스나 증권사 보고서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천글이 올라오면 눈이 가기 마련인데요. 제가 투자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것입니다. 증권사, 언론사도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투자자들이 페이크 뉴스 보고 투자하고 손실은 막대합니다. 이렇게 손실 본 투자자들은 아예 주식은 도박하고 같다고 절대 투자하지도 않는다고 하죠. 테슬라를 보면 월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이슈가 되고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추천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혹평이 넘쳐났죠. JP모건 같은 곳은 지금 또 $120가 목표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1년은 테슬라 전기차 기업을 위해서 결코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테슬라 광고 TV나 신문에서 본 적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튜브하고 TV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되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리테일, 소매, 판매, 마트 이런 곳의 광고료는 21.9%입니다. 우리가 사는 제품의 20% 이상이 광고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시장입니다. 특히나 중국 전기차들 광고 엄청 하죠. J테슬라니 배터리 서비스가 어떠니 하면서 제 채널에 꾸준히 J테슬라 분석해서 올라오긴 하지만 샤오폰 같은 기업들은 정말 소프트뱅크, 손정희하고 알리바바 많이 투자해서 좋은 기업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투자하는 거지. 몇몇 기업들 보면 지금 망해가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중국산 전기차일 뿐입니다. 자율주행도 다 엔비디아 거, 인텔 거 외주받아서 쓰죠. 증권사에서도 광고 엄청나게 하고 최근에 연말 판매량 올라서 주가 반토막 난 것 조금 올랐는데 오르는 순간 또 다 팔고 나갔죠. 기술력이 좋고 우수한 기업은 투자자들이 찾아서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신생 기업이 나스닥 상장했다고 순이익보다 많은 자금을 광고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단기에 주가가 올라서 주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CEO,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보면 주주들한테 투자받았다가 자긴 돈인 마냥 펑펑 쓰고 마케팅 한다고 하고 언론사, 증권사, 애널들한테 리베이트 받아먹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피 같은 돈 투자받아서 역이용하는 기업들 보면 정말 기분 안 좋죠. 월가에서 일론을 왜 싫어하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만들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일론은 주식시장 마사지, 주식시장에 관여, 주가 올리기, 눈속임이나 투자자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It just 결국 좋은 차, 튼튼한 차 만들고 회사 재무 건전하고 제품 좋으면 투자자들도 그냥 행복한 것 뿐이라고 했죠.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제품 만들면서 고객들 눈속임하면 기분만 나쁘고 결국에 투자자들도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존리 대표도 기업 분석할 때 CEO를 최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죠. 리더가 우수하고 제대로 정신이 잡혀 있어야 기업이 쭉쭉 성장해 갈 수 있고 좋은 제품으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중국 가서도 현지 정서 반영해서 춤까지 추면서 지분율 100% 외국 자동차 최초로 따냈죠. 지금의 테슬라는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부터 배터리까지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들고 책임감 있게 기업을 경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생기업이 광고로 그만큼 뻥튀기해서 투자자들 돈 챙기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중경투TV하고 함께 하시면 이런 기업들 잘 피해갈 수 있죠.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반독점법으로 테슬라 주식 3년만 투자하면 부자 된다 영상 업로드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못 찾아서 제대로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설명을 못한 듯합니다. 캐시우드 누님의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으로 주가가 22,000불 가는 그래프고요. 2020년 8월 11일에 5대1 주가 분할한 거 생각하면 현재 주가에서 4,400달러 4배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작년 12월 17일에 업데이트를 한 것을 보면 5대1 분할을 고려 안 하고 22,000달러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달러에서 4,400달러 더 오른다는 것이죠. 반독점법이 테슬라에 얼마나 유리한지 이틀간 특집으로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래도 간략히 알아보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한 통신품위법 230조였습니다. 이것을 반독점법을 이유로 폐기하겠다는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한 주간 주가 흐름을 보시면 테슬라가 13.5% 상승할 동안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가장 상반될 때의 수요일 히트맵이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22,000달러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로보택시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엔비디아입니다. 이 반독점법으로 엔비디아가 반도체 1등 설계 업체인 ARM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AI 자율주행 반도체 칩 분야에서 테슬라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들이 테슬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정말 하늘까지 테슬라를 돕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빠른 테슬라 주가에 대한 호재는 7월에 완공될 4680 배터리입니다. 일본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올라간 어드밴스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약점으로 불리는 연비를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올리고 가격도 저렴하니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 다음 4680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시장 진출과 화물 트럭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픽업 트럭은 한국에서 많이 보기 힘들지만 면적이 넓은 북미나 중국, 인도에서 판매가 좋을 듯 보이고요. 특히나 전기차 트럭인 세미 트럭은 정말 대박입니다. 한국도 부산항을 통해서 전국으로 화물이 운송되지만 개인 화물 트럭이 많습니다. 대신에 미국이나 중국은 화물 트럭이 일반적으로 다 회사 차량입니다. 이번에 니콜라도 전기 트럭 물류 회사와 계약했다가 해지했었고요. 모델 3, 모델 Y처럼 개인이 한두 대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한 번에 몇천 대씩 구매하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쿠팡 배송 차량이 테슬라 전기차로 다 바꾸면 아무래도 연비 측면에 절약이 엄청 되지요. 기업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물 트럭 보면 기름값만 몇백 몇천입니다. 그 다음 50% 다운된 가격의 솔라데이, 새로운 테슬라 공장 2개 더 만들어서 생산량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로보택시입니다. 2022년 중순부터 운행 가능하게 지금 계속 테슬라의 FSD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지금 또 테슬라의 FSD 수준은 업계 1위입니다. 주행거리에서 구글의 웨이모를 능가하고 반도체 칩에서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시작하는 2022년 중순에 테슬라 주가는 4,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널리 시행되면 15,000달러까지 테슬라 주식이 상승하고 또 기술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22,000불까지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그래프 처음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나 계속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았는데요. 로보택시가 상용화된다는 말은 일상생활에 AI가 더 상용화되는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즉 파괴적인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캐시우드 누님의 이런 파괴적인 구상은 정말 구시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에서나 자율주행에서도
업계 1위다.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이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추격하기는 당분간 더 힘들어졌다입니다. 로보택시로 테슬라 주가 22,000불까지 상승에는 중경투 TV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